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10개 항의 최후 통초안을 제시했다. 이것은 파키스탄에 중재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첫째는 불가침을 보장하라. 그리고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 그 다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도 중단하고 파괴된 이란의 기반시설을 복구할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 해협을 통행하는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징수하겠다라는 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란은 또 다른 재공격을 금지할 것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의 공격도 중단하고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선박 한 척당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며, 이것은 이웃 국가 오만과 분배할 것이며, 이 자금으로 파괴된 기반시설 재건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제안을 받아들고 이 제안에 대해서 중요한 제안이고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란 국영TV는 자국이 전장에서 우월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미군 F-15 전투기를 격추한 후에는 의기양양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 15개 항을 전달한 바 있으나 테헤란은 이를 일축하였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지의 보도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을 새로운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세계의 영향력이 중심이 된 세계 지배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란이 이러한 세 나라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이란의 세력 강화 주요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장악에 있다. 문제는 단순한 석유 물동량의 자체만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 공급이 위협받는 순간에 보험료, 운송비, 시장 등이 긴장해서 즉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마크롱조차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 문제는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인정할 정도이다라고 월스트리트지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해서 러시아의 유명한 두마 의원인 구를레프 의원이 현재의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말하고 있는데, 이란은 예기치 않게 저항 의지가 강력하였다. 첫 번째로 이란에 대한 공격은 작전을 감행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란의 내부 분열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공격으로 이란 사회는 더욱 결속되었다. 국민들은 조국을 중심으로 뭉쳤고 내부 위기를 이용하려는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둘째로 제3 세력이 이란 영토에 침투해서 적군 편에서 싸울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 쿠르드족을 비롯한 어떤 세력도 이러한 모험에 개입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셋째로는 미국의 해상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축소되었다.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도 적용되었다. 이란은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네 번째로 미국은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한 적이 없다. 이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전면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조건이었다. 다섯 번째로는 이란은 적의 값비싼 기반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공격용 드론과 같은 비교적 저렴한 무기가 자주 사용되었지만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군수산업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란은 상당한 군수산업의 잠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항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트럼프에게 이 모든 상황은 비극적이다.
중국의 시진핑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워싱턴의 전략적 목표 중에 하나는 항상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통제하는 것에 있었다.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 이란에 대한 압박 공격을 추진하였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작전은 단기간에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의 목표가 이란의 영토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만을 장악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이것은 에너지 자원과 석유 및 가스 대금 결제에 사용될 통화를 둘러싼 싸움이다. 이란은 달러 시스템을 우회하여 위안화를 포함하여 여러 수단을 통해 중국과 직접 거래를 해왔다. 이것이 현재 이란 전쟁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 갈등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도 해당된다. 모든 에너지 자원이 단일 권력 중심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은 독점의 세상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점은 소유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작금의 정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페이프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 배치된 미 공군의 병력은 전체 병력의 약 50%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잠재적 적국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병력을 배치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2월 중순 기준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22대, 정찰기가 1대, 봄바디어 특수통신기가 3대, 센트리 조기 경보기 2대, F-15 전투기 24대, F-35 전투기 30대, EA-18 전자전기 6대, F-16 전투기 36대를 배치하였다. 또한 항공모함 링컨과 포드에 탑재된 함재기를 포함하면 전체적인 총 비행단의 수는 300개 이상이 되고 있다. 터커 칼슨이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부활절의 정신을 파괴하였다. 대개 부활절 아침은 특히 기쁘고 평화로운 순간이다. 그런데 어제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부활절 아침에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경악스러운 성명이었다.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면 화요일은 이란의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전례 없다. 이 미친놈들아 당장 해협을 열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두고 보자. 이러한 메시지를 모두 대문자로 쓰여 있고 그 다음 말미에 알라께 찬양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 당연히 이럴 리가 없다. 미국 대통령이 정말 저런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진솔한 행동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행동일 것이다. 모든 면에서 이건 정말 비열한 짓이다. 우선 미군, 우리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른 나라의 민간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하였다. 이건 전쟁 범죄이자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도덕적인 범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였다는 걸 잊지 말자. 그 나라 정부가 국민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된 지 1달 반도 채 안 된 지금에 참고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은 자기 운명을 선택하지 않은 이 나라의 민간인들을 우리 군대로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의 국민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트럼프는 이슬람 종교를 폄하하였다. 어떤 종교든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와 같다. 당신은 신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어떤 대통령도 이슬람을 조롱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다. 우리는 신정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신정 국가가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신정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지는 않는다. 신정 국가는 종교를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다. 부활절 아침에 욕설이 포함된 트윗을 올리고 민간인 학살을 암시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알라께 찬양을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행위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부활절 날 트럼프가 부활절 축하 메시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란 국민은 폭격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란 국민은 폭격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격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 파괴가 왜 전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 선택권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묻자 나는 석유를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석유는 가져갈 수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BBC는 즉시 일면에 한 이란 장교 딸이 아버지에게 이란의 원자폭탄을 투하해달라고 애원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포격을 금지하고 평화조약을 체결을 강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러시아의 전황분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부활절 연설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모든 다리와 발전소를 4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으며 재건하는 데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 세계에 이란보다 더 적대적인 나라는 없다. 그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매우 강인한 전사들이고 그리고 또한 다른 적들도 가지고 있다. 적이 약할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 적은 강하다. 그러나 한 달 전만큼은 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곧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부활절 날 트럼프가 어린이들과 함께한 부활절 모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인해드리면 오늘 밤 이베이에서 여러분들은 25,000달러에 내 사인을 팔 수 있을 겁니다. 바이든은 만년필을 썼죠. 자기 이름도 못 써서 사람들이 큰 펜을 들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만년필이었죠. 라고 어린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전황분석가가 이 영상을 인용하면서 트럼프는 과연 이란의 여학교 폭격으로 어린 학생들이 170여 명이 폭사한 이러한 사실을 미국 아이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